저희가 오늘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와! 이거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 당까지 떨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꼭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판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왠지 걱정되기도 하고 인위적인 단맛이 싫다고 느낀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일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숨 참고 구독 타임. 오늘 언박싱할 이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는요, 원통이 있고요, 디스펜서, 분쇄기, 과일을 위에서 눌러주기 위한 누름봉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홈이 똑같이 있어요. 이 홈에 꾹 눌러주시면 조립이 됩니다. 이번에 디스펜서를 탁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면 끝입니다. 연결부가 다소 허술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진동에 의해서 분쇄기가 빠져버릴 것 같다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안심이 됩니다. 무게도 가벼운 편이에요. 깜짝 놀랐거든요. 1.8kg 정도라고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고요. 높이는 296mm, 가로는 160mm 정도로 크기 자체도 굉장히 아담합니다. 근데 사실 외관만 보면요, 장난감 같잖아요. 제대로 작동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소비 전력 150W로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이 400W 이상인 블렌더보다 현저히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력량이 낮은 만큼 모터의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는요, 이 얼린 과일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사용해야지 이 아이스크림 같은 식감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바나나 아이스크림부터 고고! 이거는 다음이 제대로 되는 곳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제 말 들리나 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깜짝 놀랐어.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만들어 보긴 해볼게요. 오, 이거 나왔어요. 나오는 모양새가 그렇게 막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차갑게 딱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탁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배출구 근처에 어느 정도 내용물이 차 있어야지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올 수 있는 원리여서 그런 것 같고요. 파박팍팍 하면서 여기저기 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무척 깔끔하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지. 오. 얼린 바나나 맛이네요. 당연한 결과죠. 제가 얼린 바나나만 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바나나의 맛있다라는 부분만 딱 추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식감은 철판 아이스크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 맛이 나네요. 기성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설탕이나 꿀 같은 걸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너무 맛있다. 자, 2단계 테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세척을 해왔습니다. 이 분쇄기를 열어보니까 내부가 바나나의 그 과육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다음 투입된 과일에게 밀려나면서 압착된 과일이 배출되는 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쇄기 세척이 꽤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육이 칼날 사이사이에 좀 달라붙어서 물로만 헹궈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세척 시에는 세척용 솔을 꼭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나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딸바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딸기가 좀 커요. 그래서 딸기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개를 좀 집어 넣을게요. 정말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서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과일 그 자체의 단맛으로 건강하게 당을 채우는 기분이 듭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분들, 시판 아이스크림의 인위적인 단맛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요, 확실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대만족.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을 한번 갈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딱딱한 쿠키나 견과류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작은 쿠키를 준비했어요. 과연 쿠키는 잘 갈아질 것인가? 오, 쿠키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과자 씹혀요. 이거 쿠키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견과류는 어떨까? 아몬드. 와, 쿠키와 마찬가지로 완전 갈렸어요. 완전. 소프트콘 위에다가 토핑해주는 땅콩 분태와 비슷한 크기로 분쇄가 되어서 나와요. 특유의 식감이 너무 좋아서요. 이 레시피는 정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언 과일을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얼리지 않은 생과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거든요. 방울토마토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기와 또 블렌더는 어떻게 얼마나 다른 건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블렌더도 동시에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토마토 주스처럼 나온다고 하면 블렌더 대체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갑니다. 블렌더로 갈아본 방울토마토인데요. 조금 더 찐득찐득하고 고체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블렌더로 간 방울토마토고요. 이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액체의 느낌은 나나 건더기는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앞집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녹집기 같은 거 사용해 보셨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블렌더와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구조 차이가 얼린 과일보다도 생과일을 갈 때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전에는 블렌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일을 갈아내는 과정 자체,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음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얼마나 심한 편인지 제대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 갑니다. 평균적으로 75에서 80d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어떨까? 같은 조건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96에서 97dB를 오가고 있더라고요. 블렌더보다 이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소음이 평균적으로 약 25dB 정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드라이기의 소음이 100dB 정도고요. 천둥 소리가 120dB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층간소음 걱정될 만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발열, 소리 때문에 이거 발열도 심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본체 뒤편에서 열감이 오래 사용하면 살짝 느껴지는 정도예요. 근데 제품 주의사항을 봤거든요. 사용시간이 15분을 넘기면 안 되고요. 3회 연속 사용한 뒤에는 제조기를 완전히 식혀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의사항에 따라서 사용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건강하게 당을 채운다라는 기분도 들었고요. 맛이나 식감 면에서도 예상보다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의외의 맛을 비교적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기기만의 특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 소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척하실 때에도 세척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 매번 만들어 먹긴 좀 번거로울 것 같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과일 아이스크림 제조기 5글자로 표현해 보면요, 얘들아 놀자. 맛도 맛이지만 재미가 있었거든요. 건강한 과일을 재미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지금까지 알고 있니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램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